차관입시 상담소 이석입니다. 이번에는 자연계의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한번 다뤄볼게요. 사용할 문제는 이제 연세대학교 22학년도, 22학년도 추천형의 경우에는 이제 오전 오후 문제가 두 세트였는데 그 중에서 오후 거로 할게요. 자연계랑 관련돼서 이제 미리 언급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냐면은 자연계는 인문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이 명확합니다. 용어 개념 이게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해요. 이게 학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봐야 돼요. 인문계 학문들이 그 학문 분야가 달라지면 같은 언어라도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쪽은 제시문을 갖다가 굉장히 좀 면밀하게 비교를 하면서 봐야 돼요. 하지만 자연계 쪽은 그게 좀 덜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연계 학문의 출발점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은 상대적으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니까 그런 측면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정도 굉장히 명확하다. 근데 명확한 대신에 상대적으로 뭐냐면 그 논리 기반이 탄탄해야 됩니다. 논리 구조가 내 답변의 논리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설프게 되면은 한 방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계 그러니까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는 학교가 연세대학하고 고려대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용되는 용어들이 전부 다 뭐 대단한 배경 지식을 필요한 그런 용어들이 아니에요. 1학년 수준이면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1학년 수준에서. 그리고 1학년 수준으로 답하는 게 좋습니다. 1학년 수준으로 답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용어를 말하는 거야. 뭐 1학년식의 지식으로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1학년 수준의 용어들. 그다음에 실제로 제시문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 뭐 금년에 와서 뭐 1학년 수준의 제시문이 나왔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특히 자연계가 더 심한데 마치 더 고급 지식.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이제 이때 되면 뭐 학원 달리기 하고 난리 치는데 뭐 어떤 어려운 배경 지식 이런 거로 답하는 걸 많이 유도를 합니다. 유도하고 조장하는데 설익은 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거로 답하다가 되려 저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1학년 용어에 대한 어떤 그 충분한 어, 숙지로 커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물화생지가 다 섞여서 나와요. 물화생지 다 섞여 나온다는 이 의미가 뭘까? 아, 나는 저희 물리를 선택 안 했어. 그러니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리란 말이야. 뭐냐면 그 1학년 수준이니까 1학년 수준의 용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해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상식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언어들이 사용되고 대신에 그만큼 이제 논리 구조가 탄탄해야 되는 거야. 이 논리 구조의 탄탄성으로 보지는 않고 고급 지식이나 어려운 어떤 배경 지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게 도리어 그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 이제 장현기 언급해줬고 그 연세대학교 홈피 가서 요 이제 문제 출력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 일단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목성형 행성의 대기 주성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문 가다의 근거에 논술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술하라. 자, 여기 등장하는 언어, 자, 목성형 행성이 있고 이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야. 그러니까 결론 명제야.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목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 있다. 그 성질 때문에 또 뭐 이런 성질이 발생한다. 그래서 대기는 수소와 헬륨이다. 이렇게 논리 구조를 짜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사용해야 될 제시문이 뭐냐면 가와 다에 근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가, 다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도록 이제 서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요거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논점을 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논점 놓치는 거랑 관련해서 조금 어쩔 수 없이 몇 가지를 더 할게요. 자, 일단 가지신문 보세요. 행성은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으로 구분된다. 뭐 이거 다 이 상식이지 이거. 그 이제 수금지화 여기까지가 지구형이고 주로 암석으로 되어 있는 행성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토천해 여기까지가 뭐죠? 기체로 되어 있는 그런 행성이에요. 그 기체 여기 기체가 하필이면 수소 헬륨이에요. 수소 헬륨 우리 잘 알죠? 그지?
수소헬륨 그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수소가 몇 번이죠? 1번, 헬륨이 2번이야. 이 1번 원자 번호 1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그렇죠. 그 원자의 성질적인 요소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질량이 굉장히 그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기체에 해당이 돼요. 굉장히 가벼운 기체. 됐고요. 자, 계속 봅니다.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 큰 질량을 가지며太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뭐가 등장했냐면 목성과 지구의 비교가 나왔어요. 지구를 비교를 했어. 우리 글을 읽을 땐 항상 어때야 되냐면은 등장하는 언어들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때 그 비교 구조를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일단 여기 그려진 거 목성은 큰 질량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야. 큰 질량. 그럼 지구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작은 질량이 되겠지. 작은 질량. 이 질량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 속에 이제 질량과 관련된 다른 언어가 나오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미리 우리는 미리 여러분들은 저기 뭐예요? 제시문 먼저 다 봤다는 전제에서 하는 겁니다. 큰 질량의 목성, 작은 질량의 지구.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목성이에요. 그러면 지구는 상대적으로 태양에 가까이 있겠죠. 제시문에서 이런 말 안 해도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석해서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지구형 행성의 대기에는 수소나 헬륨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목성형 행성 대기 조성물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거는 뭐 그 논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입니다. 수소 헬륨이 목성은 대부분이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가벼운 기체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구는 그러하지 않다가 되겠네요. 행성의 대기는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행성의 대기 성분은 변화할 수 있으며 행성이 당기는 힘에 붙잡힌 기체 성분들이 행성의 대기를 형성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행성에는 당기는 힘이라는 게 있대. 그 당기는 힘 때문에 대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목성은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거든. 수소, 헬륨. 지구는 뭐죠? 질소, 산소. 이거 어떻게 아시죠? 여기 나와 있잖아. 낮에 신문에 이런 말 나왔죠. 지구 대기는 질소와 산소. 이런 말 안 나와도 우리 아는 거죠, 이게. 참. 제시문을,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1번 문제는 가만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쭉 훑으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수소헬륨이 목성의 주성분이고, 지구는 질소와 산소가 주성분인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 어떤 그 행성의 대기를 그 성분을 갖다 결정짓는 요소로 당기는 힘이 나왔어. 그러면은 목성에 당기는 힘이 있겠지. 잡아 당기는 힘이 이걸 수소와 헬륨으로 결정 지어준 거고 지구는 질소와 산소로 결정 지어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당기는 힘. 근데 여기 이제 당기는 힘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당기는 힘이 이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겁니까? 당기는 힘이 무엇이다라는 얘기는 제시문에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거 우리 잘 알죠, 이게 뭐죠? 그렇죠. 만류력, 중력 말하는 겁니다. 저 이거 처음 알았는데, 그럼 우리 괴로워집니다. 굉장히 피상적으로 답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중력이라는 사실, 이거는 이 상식에 해당이 됩니다. 너무 상식이기 때문에 제시문으로 설명 안 해도 되는 것.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제시문하고 상식 구조를 설명을 하는데, 그 제시문에는 문제풀이에 필요한 어떤 용어들이 주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 용어를 읽기 위해서도 상식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내가 강조를 했지만 설익은 지식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는 사실이야.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이야. 고등학교 수준이면 충분하고 1학년 수준에서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야. 대신에 논리 구조는 탄탄해야 된다. 요거 이제 염두에고. 자, 중력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죠? 그렇죠. F equal G R 스퀘어 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는 그 식이 있어요. 그 뉴턴의 중력 만류력 식입니다. 거리 제곱의 물체와 물체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힘이에요. 그러면은 목성은 지구보다 큰 질량이야. 큰 질량이니까 당기는 힘이 어떨까? 큰 당기는 힘.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구는 뭐죠? 작은 당기는 힘이야. 아, 큰 당기는 힘으로부터 뭐가 붙잡힌다? 수소와 헬륨이 붙잡혔구나. 작은 당기는 힘으로부터는 질소와 산소가 붙잡히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큰 당기는 힘이니까 가벼운 기체도 잡아 당겨버릴 수가 있지만 당기는 힘이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벼운 기체는 못 잡아 당긴다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얘기도 있어요. 지구보다 크기와 질량이 작은 화성은 매우 낮은 농도의 대기층을 가지면 매우 큰 일교차를 보인다. 이 일교차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다른 문제에서 써먹을 거니까. 일단 여기 우리가 혹시나 모를까 봐 지구에 대비시켜가지고 이 문제는 뭐를 또 여기다 등장을 시켰냐면 화성을 등장시켰어요. 화성. 화성은 지구보다 뭐죠? 태양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긴 한데 얘가 질량이 아주 작아요. 작고 작은 작작 질량이야. 근데 여기가 농도가 매우 낮아. 기체가 거의 없다시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지간한 질량의 기체도 못 붙잡을 정도의 아주 당기는 힘이 너무 작아서 작은 당기는 힘, 작작 당기는 힘, 희야, 좀 노예 이상이시네. 그래서 아주 그 낮은 농도의 그런 행성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비교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목성 행성의 주성분이 수소 헬륨이라는 걸 갖다 어떤 논리로 끌고 갈 수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목성은 질량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니까 당기는 힘도 크다.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기체들을 잡아 당길 수가 있어서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 됐다. 이런 논리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이 정도로 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다수가. 어, 그렇게 하면은 지금 문제 1이 요구하기를 뭐라고 했었죠? 재심은 가와 다에 근거하라 그랬는데 가만 근거를 해버린 것 같아서. 오케이? 자, 다도 근거를 해야 됩니다. 다를 살펴봅시다. 기체 분자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분자들끼리 끊임없이 충돌하는 무질서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자, 지금 이 다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 저기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해버리면 다제시문이 활용이 안 되는데 다제시문에 기체의 평균 운동 속력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이 다제시문 이것도 근거로 집어야 되는 거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가 우리가 이 지금 물리적인 개념이지만 속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속력이란 무엇인가? 제시문에 안 나, 속력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속력도 우리에게는 상식이에요. 속력은 시간으로 이동거리를 나눈 거거든. 그죠? 이거 물리, 화학, 수학 시간에서 다 배운 겁니다. 안 배워서 모른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속력은 시간으로 이동거리를 하는 건데, 속력이 빠르다라는 말은 뭘까? 느리다라는 말은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빠르다라는 말은 그 같은 시간 동안에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한 거야. 먼 거리 이동. 느리다라는 것은 같은 시간에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행성에 존재하는 기체와 그 행성 사이에 당기는 힘의 관계가 된 거거든. 자, 어떤 행성이 있고 여기에 뭐 질량이 뭐 단위 질량 1이라는 어떤 기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기체가 빠르다고 하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아주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 기체는 아주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멀리. 빠르다면. 행성의 이제 질량은 일정한 상태에서. 근데 이 기체가 느리면 어떻게 되죠? 요 근방에서 놀게 돼 있어요.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아주 그냥 짧은 거리만 날아가니까 행성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이 기체 분자를 잡아 당기는 요 힘이 당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당기는 힘. 근데 당기는 힘이라는 것이 이 행성에서 기체에 작용하는 당기는 힘이 있잖아. 지금 두 개의 기체를 등장했던 얘들 질량이 동일하다고 치자고 이 기체와 이 기체. 당기는 힘이 이 기체를 갖다 잡아당기지만 당기는 힘이 크면은 기체는 멀리 못 날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날아갔다는 건 이게 무지하게 빠르다는 소리예요. 반면에 당기는 힘이 작을지라도 작으면 기체는 멀리 날아갈 수 있어. 그러나 멀리 못 날아갔다면 이 기체가 뭐냐면 느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체의 빠름과 느림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여기 뭐가 등장했죠? 제시문에 온도가 등장했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빠른 기체는
어떤 그 높은 온도 구조가 될 거야. 높은 온도. 그 다음에 느린 기체는 낮은 온도가 될 거야. 아니, 근데 똑같은 기체인데 왜 누구는 높은 온도가 되고 누구는 낮은 온도가 될까? 자, 온도라는 건 어떤 거죠? 어떤 외부에서 그 이 물체에게 어떤 에너지가 주어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행성이 이 기체 분자한테 에너지를 줬을까? No. 누가 줬을까? 그쵸. 여기 우리 태양이라는 거대한 항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날아온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바로 그 온도를 결정해요. 기체의 온도를 결정하고 그 온도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의 속력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게 그 속력이 또 온도를 결정하는 거죠. 온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든. 우리 보통 온도 하면 차갑다, 뜨겁다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차가우면은 느린 거고 뜨거우면 빠른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Understand? 오케이, 됐죠? 그래서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왜 얘는 빠르고 즉 높은 온도고 얘는 느리고 왜 낮은 온도인가 이 생각을 해보자고. 아, 이게 태양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태양과 관련된 거리 부분이 여기 있어요. 뭐죠? 목성 지구로 되돌아갑시다.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크다 작다? 작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태양 에너지야. 반면에 지구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성 주변에서는 적은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체들의 스피드가 어떻게 돼요? 빨라야 느려요. 상대적으로 느린 기체들이에요. 그다음에 지구 주변에서는 기체가 어떻게 되죠? 빠른 스피드를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느린 기체와 빠른 기체 중에서 이제 당기는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뭐 앞에서 여기 설명했을 땐 기체 분자의 질량들을 다 동일하다고 가정했지만 이제 현실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수소와 헬륨은 무거운 기체, 가벼운 기체, 가볍죠. 가벼운 기체인데 목성 주변에서 얘는 느린 스피드예요. 가벼운 기체가 가볍고 느려요. 그러면 당기는 힘이 얘를 갖다가 쉽게 놓치질 않게 되죠. 놓치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기체가 그 물체가 행성을 탈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얘기를 하셔야지. 탈출 속도 개념이 티 나야지. 탈출 속도 어디서 배웠어요? 물리? 지구가? 뭐 1학년 가게 있어요. 수학 시간에도 얼핏 우리 다 배웠어요. 다만 그게 배웠는지 몰라 안 배웠는지를 모르고 지나서 문제지. 자, 그다음에 지구 주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기체들이 빨라요. 빠른 기체들이 되는 건데 근데 하필이면 이 중에서 가벼운 기체 말고 무거운 기체들 있죠. 무거운 기체들이 있어요.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기체, 질소산소보다. 얘들은 빠르지만 작은 당기는 힘으로도 충분히 잡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는 빠른 데다가 가벼워요. 그러면은 작은 당기는 힘으로 얘를 갖다가 작은 수준의 당기는 힘으로 저기 수소와 헬륨을 잡아챌 수 있을까? 못 잡아챌 수 있을까? 못 잡아챕니다. 그래서 지구는 질소산소 중심, 목성은 수소 헬륨 중심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의 논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목성은 그러니까 목성의 대기 주성분이 수소 헬륨이라고 이제 입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그 당기는 힘의 질량, 목성의 질량에 유래돼 가지고 당기는 힘으로만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번엔 뭘 집어야 되냐면은 그, 그 저기 뭐죠? 그 빠르고 느림까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자, 목성은 질량이 크다. 크니까 당기는 힘도 크다. 여기에 더하여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목성 주변의 기체들은 저 뭐죠? 태양으로부터 적은 에너지를 받아서 속도가 느린 거야. 큰 당기는 힘에 적은 속력. 그러다 보니까 어,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되죠? 목성 주변에 남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지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수소 헬륨을 갖다 잡아채지를 못한다는 거야.
가까이 있지만 태양에 가까이 있지만 그 당기는 힘이 지구에 당기는 힘이 작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기체들이 굉장히 빨라지게 된다고. 상대적으로 빠르니까 가벼운 기체들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무거운 기체만 남게 돼가지고 이제 질소산소 중심이다.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두 번째 논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짤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것까지 첫 번째는 가제 힘은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요 다가 결합이 된 형식까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 어떤 논리의 탄탄함이요. 뭐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어느 게 뭐 정답이 특정한 정답이 정해져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고 더 나은 정답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구도로 넘어갑니다. 요 새로운 구도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지금 요 문제 자체가 옛날에 2008학년도에 그 연세대학에서 출제됐던 그 논술 거시기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그 시점에 나왔던 어, 하여튼 막 그래. 그러니까 는 이제 새로운 구도를 더 설명합니다. 자, 이 새로운 구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이 의문을 가집시다. 원래 여기는 그냥 이게 목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성은 큰 질량이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지구는 작은 질량이고 목성은 큰 질량이라고 정의를 해줬는데 목성이 왜 큰 질량인가? 여기까지 한번 더 접근해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래가면서 또 새로운 논리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왜 목성은 질량이 클까까지 가보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이제 현재 지구나 목성 뭐 이런 행성은 생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40억 년 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전 지역에 좀 수소하고 헬륨이 다 골고루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 생성되기 직전 상태야. 근데 어느 순간에 태양이 생성이 됐어. 보통 한 이제 이거는 우리 여기 답변에 넣을 요소는 아니에요. 진짜 배경 지식이고 뭐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하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한 100만 년 정도 지나니까 그 태양 위치에 태양이 생겨난 거예요. 항성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 정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이게 생겨난 거야. 번쩍번쩍되면서 핵융합을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여기 이 주변에 있는 기체 분자들한테 뭐가 공급이 되는 거냐면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그 여기 요 주변에 있는 요 태양 가까이 있는 수소 헬륨 뭐 대부분 아마 이때 있었던 기체들은 수소 헬륨 뭐이 중심인 거예요. 근데 수소 헬륨 중심으로 보세요. 여기도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만 뭐 이제 태양으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도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에너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계속 퍼져 나가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는. 근데 여기 가까이 있는 거와 멀리 있는 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태양 가까이에서 에너지를 받은 놈은 어떻게 되죠? 가까이 있으면은 에너지 양이 크죠.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지죠. 높은 온도에서 빠른 운동 속력을 갖게 되겠죠. 빠른 운동 속력은 어떻게 될까? 그죠? 이렇게 멀리 날아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여기도 이제 가까이 있으면은 많은 에너지, 멀리 있으면 적은 에너지.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2009학년도인가 10학년도에 연세대에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설명하려면 내가 거시기 하니까 이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멀리까지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 먼 거리에 있는 놈들은 그 운동 에너지가 작아서 이렇게 멀리 못 날아가고 한 이 정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곳에는 기체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태양 주변에 있는 놈까지 여기까지 날아오는 거야. 이렇게 밀고 밀고 해서 날아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굉장히 기체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태양 가까이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기체 농도가 매우 낮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희박해지는 상태. 이 정도. 오케이? 여기는 기체로 얘기하고 수소헬륨 기체로 얘기하고 있지만 뭐 그 태초에 수소헬륨에 있었던 건 아니지. 뭐 철도 있고 뭐 헬륨도 있고 아루미늄도 있고 뭐 다 등등등인데 여기는 기체로 얘기했지만 철 분자도 철 원자도 에너지 받으면 날아갑니다. 자, 일단 큰 어떤 틀이 하나 형성이 되냐면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으면은 이 지점에 여기는 기체 농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질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각종 물질의 양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요 근방에는 어떻게 되죠? 물질의 양이 적어요. 물질량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물질량이 크고 그 다음에 수소 헬륨이 멀리 날아갔으니까 요 태양 가까이 있는 쪽은 그러니까 가벼운 물질 중심이에요. 무거운 물질 중심. 그치? 무거운 거. 무거운 물질 양이 늘고 대신에 저기 태양 멀리는 가벼운 물질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아졌다고 해줄지라도 총량 따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가벼운 물질 총량과 아니 무거운 물질 총량과 여기에 있는 가벼운 물질 총량 다 비교하면 누가 훨씬 많냐면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진짜 이쪽은 주로 철 중심이야. 철. Fe 중심이고 이쪽은 주로 이제 수소헬륨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그 총량 자체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행성이 형성이 됩니다. 이 지점에 그 각 지점에서 행성이 되는데 이 지점에서는 무거운 철 중심의 지구라든지 지구형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죠?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목성형 지역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이제 그렇게 양이 물질 양이 많지 않아요. 이제 적절한 양이 있어요. 이게 저기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그 중심 이렇게 비교되는 지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생성된 목성의 행성은 워낙 많은 물질들이 날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량이 굉장히 큰 질량의 구조가 되거든요. 목성 자체가 큰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무거운 철 중심이지만 그 총량 따져봤자 그 가벼운 질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질량에서 목성형은 큰 당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당기는 힘을 갖고 지구 쪽은 어떻게 돼요? 작은 당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지구 쪽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여 주변에 있는 기체들이 다 날아갔으니까 높은 농도의 기체, 낮은 농도의 기체, 대기가 그렇죠. 낮은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목성은 높은 농도, 짙은 농도가 되는 거예요. 아울러 이렇게 이제 멀리까지 떨어져 나왔었는데 계속 태양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지만 이 지구 주변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많아. 목성 쪽은 에너지가 적어. 그러니까 지구 쪽은 에너지가 많아. 그러나 여기를 구성하는 물질이 주된 물질이 무거운 철 중심이니까 철이 저 목성 지역까지 날아가지를 못한다고. 질소와 산소도 못 날아가고 이 근방에 머문단 말이야. 질소, 산소. 반면에 목성 지역은 어떻게 돼요? 계속 수소 헬륨이 유입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지역의 그 대기는 수소 헬륨이 중심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까지 한번 짜보는 건데 이게 이제 마지막 논리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논리. 자, 예시 봅시다. 자, 답변을 할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거야. 목성형 행성의 대기 주성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 자, 목성형 행성의 대기라는 것 자체와 수소와 헬륨이라는 두 개의 어떤 성질적인 측면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면서 그 증명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봅시다. 수소와 헬륨은 가벼운 기체, 가벼운 만큼 약간의 에너지만 공급받아도 큰 운동 속력을 갖게 된다. 지구는 태양 가까이 있는 행성, 태양에 가까운 만큼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 주변의 수소 헬륨도 태양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받게 돼서 큰 운동 속력.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지구가 당기는 힘을 이기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야. 지구가 당기는. 요 지구 자체에 대해서 제시문에서 어떻게 설정했어요? 작은 질량, 목성보다 작은 질량을 설정했습니다. 한 요 정도로 지금 맞춘 거야, 내가.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 만큼 수소 헬륨은 적은 에너지를 받게 돼서 느린 속력을 가죠. 지구 주변으로부터 목성까지 날아온 수소 헬륨이 이 멀리 온 만큼 이제 또 느린 속력을 갖게 돼버립니다. 느린 속력을 갖고 그 원래부터 있던 헬륨은 멀리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수소 헬륨이 모이면서 목성 질량이 커지게 되고 커진 질량은 다시 뭐라게 되죠? 강한 단계는 힘이 돼요. 목성 대기에 수소와 헬륨을 가득하게 한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